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실제로 제게 일어난 일이랍니다. 저는 올해 42살 평범한 주부였어요. 결혼한 지 17년 된 남편과 고등학교 1학년인 딸 하나를 두고 있었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딸 뒷바라지하며 가끔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회사에 갔고, 저는 딸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낸 다음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나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민수 씨 보호자세요? 급히 응급실로 와주세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진 건가 싶어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에 뒤에서 온 화물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왔는데 그 순간부터 기억이 잘 안 나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장례식 3일 동안은 정말 꿈속 같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조문하고 음식 차려주고 위로해주는데 전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특히 딸이 걱정됐어요. 아빠를 많이 따랐던 아이인데 울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1달 넘게 그냥 멍하니 지냈어요. 딸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만 하면서 남편 유품은 손도 못 댔어요. 옷장도 책상도 그대로 두고 있었죠. 그런데 49제를 지내고 나서야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거죠. 엄마, 아빠 물건들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제가 더 의지가 됐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남편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들은 기부하고 책들은 정리하고. 그런데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남편이 평소 쓰던 휴대폰 말고 다른 휴대폰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작고 검은색 휴대폰이었는데 평소에 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주는 업무용 폰인가 싶었죠. 그런데 전원을 켜보니 패스워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남편은 평소에 휴대폰에 패스워드 같은 걸 안 걸던 사람이었거든요. 뭘 그런 걸 귀찮게 해?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왜 이 폰에만 패스워드가 걸려 있을까? 처음에는 남편 생일로 해봤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엔 우리 결혼기념일, 딸 생일. 다 안 됐어요. 그런데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남편이 자주 쓰던 비밀번호 조합이 있었거든요.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로 자주 쓰던. 혹시나 해서 그 숫자를 눌러봤는데 띠링 열렸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카카오톡 대화창에는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고 그 아래로는 제가 절대 볼 수 없는 대화들이 가득했어요. 오늘 회식 핑계대고 만날 수 있어? 당신 부인은 모르죠? 우리 둘만의 여행 가고 싶어요. 사랑해요, 부장님. 크로를 내리면 내릴수록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사진들도 있었어요. 남편과 모르는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제가 절대 가본 적 없는 호텔에서, 제가 절대 가본 적 없는 여행지에서. 그 여자는 누가 봐도 저보다 한참 어려 보였어요. 예쁘고, 늘씬하고, 대화 내용을 보니까 남편 회사 후배인 것 같았어요. 부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대화들이 3년 전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3년 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꿈이겠지. 이게 꿈일 거야.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 화면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때 딸이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뭐 하세요?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얘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숨겼어요. 딸한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거였죠. 아니야. 그냥 아빠 물건 정리하다가.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그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더 많은 진실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그 여자와 정말 진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 같았어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죠. 다음 생에는 당신과 진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어야 했는데 부인과는 정말 끝이에요. 이제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17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에게는 이런 말 한 번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제 생일날 밤에도 그 여자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집에서 케이크 자르고 있는데 당신 생각나네요. 빨리 보고 싶어요. 그날 저는 남편이 제 생일을 챙겨줘서 고마워했었는데 정말 바보였죠. 제가 그렇게 첫날 밤을 지새우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년인지 꼭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저와 딸이 당한 이 배신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17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되어버린 기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자고 새벽까지 그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었거든요. 먼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였어요. 대화 내용을 보니까 남편을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같은 회사 사람인 건 확실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 사랑 이렇게만. 정말 역겨웠어요. 하지만 대화를 자세히 보니까 힌트가 있었어요. 부장님, 내일 신입사원 교육 때문에 일찍 와야 해요. 마케팅팀 회식 언제예요? 부장님이랑 자리 멀리 앉아야 할 텐데. 인사과에서 자꾸 야근시켜요. 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이런 대화들을 종합해보니까 마케팅팀이고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고 인사과와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크리스마스 때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부장님, 저 내년에 대리로 승진한대요. 부장님 덕분이에요. 대리. 그러니까 입사한 지 몇 년 안 된 후회겠죠. 저는 남편 회사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가끔 회사 행사 때 따라간 적은 있지만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얼굴만 봤지 이름까지는 잘.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작년 송년회 때였나? 남편이 소개해준 후배가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 팀 신입이야. 똑똑하고 일도 잘해. 그때 그 여자, 키가 크고 날씬하고 화장을 진하게 한, 남편이 유독 칭찬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이름이 뭐였더라? 박모였지? 남편 책상을 다시 뒤져봤어요. 혹시 회사 주소록이나 명함이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가 남편 지갑에서 명함 몇 장을 발견했어요. 대부분 거래처 명함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박지은 대리 마케팅팀. 박지은. 맞아요. 그 이름이었어요. 송년회 때 남편이 소개해준 그 여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직접 만나서 인사까지 나눈 여자가 그 여자였던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사모님, 부장님이 사모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하세요. 부러워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뻔뻔한 거였는지. 저는 곧바로 인터넷에서 그 여자를 검색해봤어요. 요즘 SNS 시대니까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 휴대폰을 더 뒤져봤더니 사진이 더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배경이 선명한 사진들을 보니까 남편이 자주 가던 카페가 보였어요. 집 근처에 있는 카페였는데 남편이 커피 마시러 간다. 고 하면서 자주 나갔던 곳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커피만 마시러 가는 줄 알았죠. 바보같이.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제가 딸이랑 친정에 간 날 집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서.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우리 집에 그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더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부장님, 사모님 침실이 정말 예쁘네요. 거실에서 커피 마시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사모님 자리에 앉은 것 같아서. 다음에는 사모님 화장대에서 화장을 해도 될까요? 읽으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뻔뻔한 여자가 있을 수가 있죠? 제 집에서, 제 침실에서, 제 남편과 그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답장이었어요. 지은이가 화장하는 모습 보고 싶어. 우리 집에서 예쁘게 꾸미고 나를 기다려줘. 여보라고 불러봐. 여기서는
내가 안주인이야? 여보라고 저한테만 써야 할 그 말을 그 순간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17년 동안 저만 여보라고 불렀는데 그 더러운 입으로 다른 여자한테도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더 놀란 건 이 관계가 정말 진지했다는 거예요. 지은아, 우리 내년에는 진짜로 같이 살까? 아내와는 정말 끝낼게. 지금까지 미안했어. 너만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남편이 정말로 그 여자와 재혼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이혼하고 그리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장님, 빨리 자유로워지세요. 저 기다릴게요. 사모님한테 이혼 얘기는 언제 할 거예요? 우리 아이 이름도 벌써 생각해뒀어요. 아이 이름까지 정말 끝까지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 생일 때 일이었어요. 올해 제 생일날 남편이 케이크를 사와서 축하해줬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감동했었어요. 몇 년 만에 챙겨주는 거라서. 그런데 그날 밤 그 여자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니까 지은아, 미안해. 오늘 집에서 케이크 자르느라 늦었어. 내 마음은 온통 너한테 가 있는데. 정말 치가 떨렸어요. 제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도 그 여자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그 다음날 그 여자한테 제 생일 케이크 사진까지 보냈더라고요. 어제 이런 케이크였어. 너랑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그날 밤 저는 진짜 울었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어요. 17년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특히 마지막 1년은 남편이 저한테 조금 다정해졌었거든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여보, 요즘 내가 바빠서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우리 딸 대학 갈 때까지는 열심히 벌어야지. 이런 말들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돈도 많이 줬더라고요. 계좌 이체 내역들. 매달 용돈이라면서 50만 원씩, 명품 가방 사준다면서 200만 원, 여행 간다면서 100만 원. 우리 가계부를 보니까 접대비라고 적혀있던 돈들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회사 접대비인 줄 알았죠.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둘째 날도 밤을 새웠어요. 그 여자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려고. 그런데 딸이 아침에 제 방에 들어오더니 엄마, 괜찮아요? 계속 우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딸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되는데 들켰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아빠 생각이 나서. 거짓말이었지만 딸한테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이 박지은이라는 여자 반드시 만나서 따져볼 거라고요. 남편은 이미 죽어서 따질 수도 없지만 그 여자는 살아있잖아요. 17년 결혼 생활을 망친 그 뻔뻔한 여자를 가만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여자를 실제로 만났을 때 들은 말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정말 세상에는 상식 이하의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박지은의 정체를 확인한 후 저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그년을 만날지, 뭐라고 말할지 반드시 면대면으로 만나서 똑똑히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 휴대폰에서 그년의 번호를 찾았어요. 그리고 몰래 전화를 걸어서 목소리를 변조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 부장님 부인입니다. 그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확답이었죠. 혹시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네. 그런데 갑자기 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뭔가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박지은 씨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지만 그년이 의심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 네. 그럼 언제?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년이 어떻게 나올지. 다음 날 약속 시간 30분 전에 미리 카페에 도착했어요. 그년이 오는 걸 똑똑히 보고 싶었거든요. 2시 정각에 박지은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여전히 예쁘더라고요. 남편이 왜 넘어갔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분노만 있었어요. 사모님, 그년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부장님 정말 많이 그리워요. 부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정말 슬퍼하는 것처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앉으세요. 네, 그년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어려 보였어요. 27, 8, 저보다 15살은 어린 것 같았어요. 박지은 씨, 네, 사모님. 제 남편이랑 얼마나 친했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어요. 그년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친했냐고? 그년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직장 상사로서 잘해주셨어요. 아직도 발뺌을 하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년과의 대화창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직장 상사로서 보낸 메시지인가요?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이름과 함께 달콤한 메시지들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우리 집에도 와봤죠? 제 침실에서 제 남편이랑 사모님. 그건 3년 동안 제 남편을 유혹해서 우리 가정을 망쳤죠? 그제서야 그년이 제대로 된 표정을 보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사모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3년 동안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죄송하다고 한마디면 끝이에요? 사모님. 목소리 좀. 그년이 주변을 의식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목소리 낮추라고요?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사모님. 저희가 만난 건 사실이지만 만났다? 만나기만 했어요? 제 집 침실에서 만나기만 했다고요? 그년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박지은 씨, 당신 나이가 몇이에요? 27살이요. 27살이 유부남한테 꼬리치는 거예요? 그것도 3년 동안? 사모님.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진심이었다고요? 네. 저희는 정말 사랑했어요. 부장님도 사모님과는 이미.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부장님이 그러셨어요. 사모님과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저와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뭔데 제 남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사모님. 부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혼하고 저와 재혼하고 싶다고? 거짓말 말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부장님이 변호사도 알아보고 계셨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진짜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진 거잖아요. 사모님. 저희는 조용히 해요. 당신 같은 년이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년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사모님. 근데 이미 다 끝난 일 아닌가요? 뭐라고요? 부장님도 돌아가셨고 저희도 이미 끝났는 거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끝났다고요? 당신이 저질러 놓은 일이 끝났다고요? 사모님. 그런데 지금 와서 저를 찾아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점점 건방져지더라고요. 처음에 그 당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연히 책임져야죠. 상간녀 소송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년이 한 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사모님. 그런데 이미 3년 전에 저한테 문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저한테 문자로 다 알고 있으니까 헤어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당신한테 문자를 보냈다고요? 3년 전에 제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사모님 따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딸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네. 따님이 아빠 불륜 사실을 알고 저한테 헤어지라고 문자를 보내셨잖아요. 그게 무슨... 그때 제가 따님한테 답장했는데 부모님 이혼하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고.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딸이 3년 전에 아빠 불륜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상간녀 소송은 3년 이내만 가능한 거 몰라요? 그년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이미 시효가 지났어요. 그것도 모르고 오셨나요? 뭐라고요?
한 번 더 저를 찾아오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년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기재 그만 잊고 사세요. 부장님도 돌아가는데.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3년 전에 우리 딸이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시효가 지났다고 집에 돌아와서 딸을 봤는데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왜 딸이 아빠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왜 가족 여행을 싫어했는지, 우리 딸이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뎌왔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 이런 뻔뻔한 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남의 가정을 망쳐놓고도 오히려 저를 협박하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날 카페에서 박지은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멍한 상태였어요. 딸이 3년 전에 알고 있었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딸이 3년 동안 혼자서 그 고통을 견뎌왔다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가니까 딸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네. 엄마, 딸이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그 표정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른스러운 슬픔 같은 게 있었어요.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뭐요? 너, 아빠가 다른 여자랑 그런 거 알고 있었니? 그 순간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연필을 놓치면서. 엄마, 그게 수연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알고 있었지? 딸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언제부터?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3년 전부터요. 어떻게 알게 됐는데?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그날 아빠가 깜빡하고 휴대폰을 집에 두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계속 카톡이 와서 혹시 급한 일인가 싶어서 봤는데. 그때 본 거구나. 네, 처음에는 뭔가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더 지켜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딸이 중학교 2학년, 겨우 15살이었는데, 수연아, 그걸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딸이 울먹이면서 대답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엄마, 아빠가 바람 피워요라고 어떻게 말해요? 정말,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딸이 그런 고민을 혼자서 했다니.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문자를 보낸 거야? 네, 화가 나서 그 여자한테 아빠랑 헤어지라고 문자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데? 딸이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3년 전 문자 내역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김민수 부장님 딸입니다. 제 아빠와 헤어지세요. 우리 가족을 망치지 마세요. 우리 딸이 겨우 중학생이 그런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답장했니? 딸이 화면을 넘기더니 더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줬어요. 어린 것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내가 이런 문자 보낸 걸 부모한테 말할까? 부모 이혼하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 읽는 순간 정말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중학생한테 그런 협박을 할 수가 있죠? 수연아, 이 문자 받고 어떤 기분이었어? 무서웠어요. 정말로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봐.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기로 했어요. 딸이 목을 매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또 문자 보냈어요. 또? 네, 이번엔 더 무서운 내용이었어요. 딸이 또 다른 문자를 보여줬어요. 너 혹시 누구한테라도 이 일 말하면 내 아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그럼 너희 가족은 길거리에 남게 될 거야. 알겠지? 읽으면서 정말 치가 떨렸어요. 어떻게 중학생한테 이런 악질적인 협박을. 수연아, 그래서 3년 동안 혼자 견딘 거야? 네, 말하고 싶었지만 정말로 우리 가족이 망가질까봐. 그때부터 딸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그때 용기 내서 말했으면 아빠가 그 여자랑 헤어졌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수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이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런 고생을 하는 줄 몰랐어. 딸을 꼭 안아줬어요. 그런데 딸이 제 품에서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아빠 보면서도 웃어야 하고, 가족 여행 갈 때도 속으로는 화가 나고. 그래서 그때 아빠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었구나. 네, 아빠가 거짓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엄마한테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자랑. 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왜 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수연아,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이 박지은이지? 어? 엄마가 어떻게... 엄마가 오늘 그 여자를 만났어. 딸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정말요? 뭐라고 했어요? 뻔뻔하더라. 상간녀 소송 시효가 지났다면서 오히려 엄마를 협박하더라. 역시 그 여자는 정말 나쁜 년이에요. 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아, 그런데 그 여자가 너한테 또 다른 문자도 보냈니? 네, 몇 번 더요. 딸이 보여준 문자들을 보니까 정말 악질이었어요. 내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내 아빠랑 나는 결혼할 거야. 그럼 내 새엄마가 되는 셈이네? 내가 계속 방해하면 내 아빠를 다른 회사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 읽으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악독한 여자가 있을 수가 있죠? 수연아, 이런 문자를 받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엄마. 그런데 제가 죽으면 엄마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소중한 딸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워했다니. 수연아, 앞으로는 엄마한테 뭐든지 말해. 혼자 견디지 말고. 네, 엄마, 그리고 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 그 여자한테 복수할 거예요? 복수라니. 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딸의 눈에서 분노가 보였어요. 3년 동안 쌓인 분노가. 수연아, 엄마, 그 여자는 정말 나쁜 년이에요. 우리 가족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까지 그런 협박을. 딸이 맞는 말이었어요. 박지은은 단순히 불륜만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어린 딸까지 협박하고 괴롭힌 진짜 악질이었거든요. 그날 밤, 딸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3년 동안 딸이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박지은, 그년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딸이 당한 고통, 우리 가족이 당한 배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딸과 대화를 나눈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박지은 그년을 법적으로 응징할 방법이 정말 없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남편의 불륜, 딸에 대한 협박, 3년이라는 시간.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사모님, 안타깝지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럼 정말 시효가 지난 건가요? 따님이 3년 전에 상간녀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그때 이미 불륜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법적으로는 가족 중 한 명이 알았다면 안타깝지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딸이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감당했던 일이 오히려 발목을 잡다니. 그럼 딸에 대한 협박은 어떤가요? 미성년자를 협박한 건데! 그것도 3년이 지났고, 무엇보다 협박의 내용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상해 위협이 아니라서.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사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올 때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은 왜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 악질들을 보호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딸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그녀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딸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그런 건가? 그런데 그 며칠 후였어요.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 민수 씨하고 친했던 후배, 박지은 씨 아세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다음 달에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그 순간 머리에 피가 확 올랐어요. 남편과의 불륜 관계가 남편 죽음으로 끝나자마자 바로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요? 혹시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다음 달 15일이라고 했나? 강남 쪽 웨딩홀에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박지은 그년이 결혼을 한다고 남편이 죽은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와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년이 순결한 신부 행세를 하면서 결혼한다는 거였어요. 새 신랑은 박지은의 과거를 전혀 모를 테고 그년의 더러운 정체도 모를 테고 며칠 후 저는 인터넷으로 박지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SNS를 뒤져보니까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새 약혼자와 찍은 사진들을 올리면서 마침내 제 인생의 운명을 만났어요. 순수한 사랑을 지켜준 그에게 감사해요. 깨끗한 마음으로 새 출발합니다. 순수한 사랑이라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3년 동안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중학생을 협박했던 년이 댓글들을 보니까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지은아, 정말 축하해. 너 같은 착한 애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우리 지은이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신랑이 복 터졌다. 지은이는 정말 순수해서 좋은 남편 만날 줄 알았어. 순수하다고, 착하다고, 정말 웃겨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알아보니까 새 신랑이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소아과 의사에 집안도 좋고 성격도 온화하다고. 그런 좋은 사람이 박지은 같은 년의 정체도 모르고 결혼한다니. 그때 딸이 제 어깨 너머로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 여자 정말 뻔뻔하네요. 그러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엄마, 저 여자 신랑은 진짜 불쌍해요. 저런 년과 결혼한다는 걸 모르고. 딸의 말이 맞았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정말 불쌍했어요. 그런데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저 여자의 정체를. 수연아, 저 여자가 어떤 년인지. 유부남과 불륜 저지르고 미성년자 협박한 년이라는 걸. 딸의 제안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누가 믿겠어요? 익명의 제보를. 그런데 며칠 더 지나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남편 회사 다른 동료분이 또 오셨는데, 박지은 씨 결혼식 정말 크게 한다면서요? 네, 들었어요. 하객이 200명도 넘는다고. 신랑 측 가족들, 친구들, 회사 사람들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200명.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하는 생각이 지나갔어요. 만약에 그 200명의 하객들이 박지은의 정체를 안다면,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지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면, 법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박지은의 결혼식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날짜, 시간, 장소,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박지은,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법이 너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너를 심판하게 만들겠다고. 딸도 제 마음을 아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수연아, 그년이 저한테 한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새 신랑도 불쌍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박지은과 결혼하는 그 의사 선생님, 그리고 결혼식에 올 모든 사람들, 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박지은이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 저는 법으로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 뻔뻔한 년이 순결한 신부 행세를 하면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다고요? 절대 그럴 순 없죠. 박지은의 결혼식 정보를 알아낸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하지만 그년의 SNS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결혼 준비 사진들. 볼 때마다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년이 자기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어떤 친구가 댓글로
지은아, 예전 직장은 언제 그만뒀어? 라고 물어봤는데 박지은이 답글로 1년 전에 그만뒀어. 이제 새 출발이야. 라고 했더라고요. 1년 전이라고? 남편이 죽은 건 2달 전인데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결심했어요. 2년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 3층 대연회장에서 오후 2시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객 명단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SNS에 태그된 사람들을 보니까 신랑 측에는 의사 동료들, 가족들, 신부 측에는 대학 친구들, 전 직장 동료들, 모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올 예정이었어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화환을 보내기로 했어요. 보통 결혼식 화환에는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쓸 생각이었어요. 유부남 직장 상사와 바람난 상간녀 신부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면 하객들이 다 보게 되겠죠. 두 번째로 전단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박지은의 진짜 정체를 알리는 전단지, 남편과의 불륜 사실, 딸에 대한 협박까지 모든 증거를 담아서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결혼식 당일에 직접 가는 거였어요. 물론 하객으로 초대받지는 않았지만 큰 웨딩홀이니까 들어갈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딸과도 상의했어요. 수연아, 엄마가 이렇게 해도 될까? 엄마, 저는 찬성이에요. 정말? 네. 그년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해요. 딸도 저만큼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수연아, 그건 안 돼. 너는 학생이잖아. 엄마 혼자 가면 위험해요. 그년이 뭘 할지 모르잖아요. 딸의 말에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연아, 이런 일에 너까지 연루시킬 순 없어. 엄마, 저도 피해자예요. 그년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제가 왜 빠져야 해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수연이도 박지은의 피해자였죠. 그럼 같이 가되 위험하면 바로 나오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화환부터 주문했어요. 여러 꽃집에 전화해봤는데 대부분 거절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으로는 화환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계속 찾아보니까 한 곳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요청이긴 하지만 고객이 원하시면. 화환은 해결됐고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야 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찍어둔 박지은과의 대화 스크린샷들, 딸이 받은 협박 문자들,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A사 용지에 깔끔하게 만들었어요. 제목은 박지은의 진실. 내용은 이랬어요. 이 아름다운 신부 박지은은 3년간 기혼 남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남성의 중학생 딸이 헤어지라고 부탁했을 때 이혼하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순결한 신부에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증거 사진들을 첨부했어요. 200불을 인쇄해서 결혼식 당일에 나눠줄 생각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해요? 후회. 왜? 이렇게 하면 엄마도 괜찮지 않을 수 있잖아요. 수연아, 그년이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생각해봐. 이 정도도 약한 거야. 맞아요. 그녀는 이런 대접받아 마땅해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그 뻔뻔한 년이 자기가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200명의 하객들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그년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했어요. 박지은,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듯이 내가 내 결혼식을 망쳐주겠다. 내가 순결한 신부 행세를 하면서 받으려던 축복을 모두 저주로 바뀌게 해주겠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사실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엄마, 괜찮아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힘이 나는구나. 화환은 이미 전날 주문해놨고 전단지 200부도 준비 완료. 수연아, 정말 같이 갈 거야? 네. 엄마, 저도 꼭 가야 해요. 그년이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요.
딸의 눈에서 3년 동안 쌓인 분노가 보였어요. 오후 1시쯤 저희는 강남의 그 웨딩홀로 향했어요. 웨딩홀 앞에 도착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화환들이 쭉 늘어서 있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들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많네요. 그러게. 저 사람들이 다 박지은의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저희가 준비한 화환도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다른 화환들 사이에 서 있었는데 문구가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유부남 직장 상사와 바람난 상간녀 신부를 축하합니다. 몇몇 하객들이 그 화환을 보고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저 화환 좀 이상하지 않아? 상간녀라고 써 있는데 장난인가? 누가 저런 걸 보냈을까? 이미 휴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웨딩홀 3층 대연회장. 정말 웅장했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앞쪽에는 신랑 신부가 올라설 단상이 있었어요. 와, 정말 크게 하네요. 딸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그래, 큰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저희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냈어요. 곧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거든요. 오후 2시 정각. 웨딩 마치가 울리면서 신랑이 입장했어요. 정말 잘생기고 점잖아 보이는 분이었어요. 의사라고 하더니 정말 그럴듯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박지은이 입장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게 가식으로만 보였어요. 저 더러운 년이 순결한 신부 행세를 하고 있네. 박지은이 신랑 옆에 서자 사회자가 말했어요. 지금부터 박지은 양과 김도연 씨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때였어요. 저는 딸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야. 저희는 일어나서 전단지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앞자리부터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잠깐만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결혼식 안내 자료려니 하고. 하지만 전단지 내용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극적이었어요. 이게 뭐야? 박지은의 진실이라고? 3년간 불륜관계를 유지했다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전단지를 받은 하객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야, 이거 봐봐. 신부가 불륜이었다고 하는데. 진짜야? 설마. 여기 증거 사진도 있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단상 위에 박지은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박지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도영 오빠.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빠를 사랑해요. 깨끗한 과거와 함께. 바로 그때였어요. 한 하객이 크게 소리쳤어요. 순수한 마음이라고 3년 동안 유부남과 바람 피워놓고 그 순간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박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신랑 김도연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때 다른 하객이 전단지를 들고 일어났어요. 여기 다 증거가 있어요. 이 여자가 3년 동안 기운 남성과 불륜했다고. 그리고 그 남성의 중학생 딸을 협박했다고도 나와 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야? 설마? 증거 사진까지 있는데 거짓말일 리가. 어머,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박지은이 마이크를 놓치면서 비틀거렸어요.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객들은 전단지의 증거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박지은의 대화 스크린샷, 딸이 받은 협박 문자들, 모든 게 명확한 증거였어요. 신랑 김도연 씨가 박지은을 향해 소리쳤어요. 지은아, 이게 정말이야? 내가 정말 다른 남자와. 오빠,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가 저를 모함하려고. 모함이라고? 이 사진들은 뭐야? 내가 다른 남자랑 찍은 사진이잖아. 신랑 측 가족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도연아, 이게 정말이냐?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런 과거가 있다고? 박지은이 울면서 변명했어요. 정말 아니에요. 이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박지은의 친구 중 한 명이 일어나더라고요. 지은아, 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민지야, 너까지. 지은아, 솔직히 말해. 우리가 친구잖아. 박지은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고개를 푹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그 순간 결혼식장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어머, 정말이었구나.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 우리를 완전히 속였네. 신랑 김도현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박지은, 내가 나한테 한 말들은 뭐야? 순결한 사랑이라고 했잖아. 오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돼. 결혼식 당일에 이런 걸 알게 되다니. 신랑 측 가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결혼 안 해도 돼? 이런 여자와는? 어머니가 맞으세요. 이런 과거가 있는 여자와는. 하객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결혼식 처음 봐. 신부가 저런 과거가 있다니. 박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었거든요. 그때 박지은이 하객들 사이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당신이에요. 당신이 이런 짓을 한 거죠? 박지은이 저를 가리키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당당하게 일어났어요. 그래, 맞아. 내가 했어. 어떻게 이런 짓을. 내가 내 남편과 3년 동안 불륜했고 내 딸을 협박한 것도 사실이잖아. 하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불륜당한 부인인가 봐요. 그럼 저 전단지 내용이 정말 사실이네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박지은과 불륜 관계를 가진 김민수의 부인입니다. 제 남편은 2달 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이 여자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여자가 제 중학생 딸을 협박했다는 거예요. 부모 이혼하기 싫으면 조용히 하라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이 여자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순결한 신부 행세를 하면서 선량한 신랑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 김도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박지은이 바닥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당신이 제 인생을 망쳤어요. 하지만 딸이 제 앞에 섰어요. 아줌마가 우리 인생을 먼저 망쳤잖아요. 그리고 저를 협박한 것도요. 박지은이 딸을 보더니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그때 그 아이. 네, 맞아요. 제가 아빠 불륜 알고 아줌마한테 헤어지라고 문자 보낸 그 아이예요. 하객들이 더 놀란 표정이었어요. 중학생을 협박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결국 결혼식은 완전히 파토가 났어요. 박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저희도 조용히 결혼식장을 나왔어요. 밖에 나오니까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정말 속이 시원해요. 그래, 엄마도 그래. 드디어 그 뻔뻔한 년이 자기가 한 짓에 대가를 치렀어요. 결혼식장에서 나온 후 딸과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엄마, 정말 시원해요. 그년 얼굴 봤어요? 완전히 망가졌던데. 그래, 자업자득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지은 같은 년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리 없거든요. 과연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어요.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전화. 여보세요? 당신이 오늘 결혼식 망친 그년이지? 목소리를 들어보니 박지은이었어요. 응, 맞아. 당신 정말 미쳤나 봐요? 어떻게 남의 결혼식을 그렇게 망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아나 봐요. 박지은 씨, 당신이 내 남편과 3년 동안 불륜하고 내 딸을 협박한 건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거짓말로 선량한 남자를 속인 거? 당신이 뭔데 제 인생에 간섭해요? 정말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간섭이야? 진실을 알린 게 간섭이야? 박지은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당신을 고소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좋아! 고소해! 나도 할 말이 많거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박지은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왜 그렇게 혹독하게 해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새 출발하려는데 왜 방해해요? 지은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 사람들은 박지은이 뭘 했는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 걸까요? 그럼 그 착한 친구가 중학생을 협박한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유부남과 3년 동안 불륜한 것도 과거라며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지은이 정말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넣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박지은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진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을 공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박지은과 결혼하려던 그 의사, 김도현 씨에게서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혹시 박지은 편에서 항의하러 오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니 전혀 다른 이유였어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만약 그날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김도현 씨는 오히려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사실 결혼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박지은 씨가 과거 얘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리고 가끔 전화 받을 때 숨어서 받는다든지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아,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진실을 알려주셔서 김도현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박지은 씨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더 해주셨어요. 사실 결혼식 이후에 박지은 씨가 저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모든 걸 털어놓겠다면서. 그런데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더 심각하다고요? 네, 박지은 씨가 그 분과 만나면서 저한테는 순결하다고 거짓말했을 뿐만 아니라 김도현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임신까지 거짓말했어요. 네? 결혼을 재촉하려고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나중에 유산됐다고 하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박지은의 거짓말이 그 정도까지였다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김도현 씨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모님, 그런데 박지은 씨가 지금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벌써요? 네, 결혼식 파토 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식이 망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벌써 다른 남자를. 그 남자한테도 거짓말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는 깨끗한 과거를 가진 여자라고. 김도현 씨의 말에 화가 났어요. 또 다른 선량한 남자를 속이려고 하다니. 김도현 씨, 혹시 그 남자 연락처 아세요? 왜요? 그 사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김도현 씨가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그 새로운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지은 씨와 만나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박지은 씨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해드렸어요. 3년간의 불륜, 딸에 대한 협박, 결혼 사기까지. 정말이에요. 박지은 씨가 그런 과거가? 네, 증거도 다 있어요. 그 남자분도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속을 뻔했네요. 또 하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박지은 같은 년은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한 남자를 잃으면 바로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년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진실을 알릴 거예요. 정말 끝까지 뒤통수를 치는 년이더라고요. 명예훼손 고소 이후 몇 주 동안은 조용했어요. 만약 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딸한테도 미안하고, 그런데 딸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수연아. 그년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엄마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딸이 이렇게 의젓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민수 씨 부인이시죠? 조사받으러 나와주세요. 드디어 정식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경찰서에 가니까 담당 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발인 박지은 씨 주장을 들어보니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요. 허위사실이라고요? 모든 게 사실인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준비해간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남편의 휴대폰, 박지은과의 대화 내용, 딸이 받은 협박 문자. 형사님이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더니 이거 다 진짜네요. 조작한 흔적도 없고. 당연히 진짜예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박지은 씨는 이 문자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형사님, 휴대폰 포렌식 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포렌식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조작된 흔적은 전혀 없었고 모든 게 진짜였어요. 그런데 그때 박지은이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지은 씨가 추가 진술서를 냈는데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네요. 피해자라고요? 네, 김민수 씨가 일방적으로 추근됐다고. 자신은 거부했는데 계속 따라다녔다고 하네요.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형사님, 그럼 이 문자들은 뭐예요? 박지은이 직접 보낸 사랑한다는 문자들. 그것도 강요당해서 보냈다고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년 동안 부장님 사랑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놓고 이제 와서 강요당했다고요? 하지만 다행히 형사님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박지은 씨 진술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부분이요? 강요당했다면서 왜 3년이나 계속 만났는지, 그리고 왜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맞는 말이었어요. 정말 강요당했다면 진작에 신고했겠죠.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도현 씨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사모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이세요? 박지은 씨가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협박이라고요? 네, 제가 경찰에서 불리하게 증언하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정말 박지은은 끝이 없더라고요. 어떤 식으로요? 저와의 관계에서 성폭행이 있었다고 거짓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정말 악질이었어요. 자기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까지 협박하다니. 김도현 씨, 그 협박 내용 녹음하셨어요? 네, 다행히 녹음했어요. 그럼 그것도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렇게 박지은의 협박까지 추가로 신고됐어요. 그런데 박지은의 거짓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박지은이 남편과 만나기 전에도 다른 기혼 남성과 관계를 가졌던 전력이 있다는 거였어요. 형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박지은 씨 과거를 조사해보니 이전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비슷한 일이라고요? 네, 상사와 불륜 관계를 가졌다가 문제가 되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정말 박지은은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상대방 부인이 알게 되자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었네요.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들키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몇 주 후 드디어 검찰 결정이 나왔어요. 사모님, 불기소 처분 결정됐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기쁜 목소리로 연락해 주셨어요. 정말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박지은 씨는 오히려 무고죄와 협박죄로 기소됐어요. 정말이에요. 네, 김도현 씨에 대한 협박과 허위 진술 때문에. 드디어 박지은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날 밤 딸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축하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진실은 통한다니까. 하지만 박지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거든요. 저는 정말 피해자예요. 모든 게 강요당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박지은이 남편에게 보낸 수백 통의 문자. 부장님 보고 싶어요.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 이름도 생각해뒀어요. 이런 문자들을 강요당해서 보냈다고 우겨도 판사님도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이 받은 협박 문자가 결정타였어요. 부모 이혼하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 내 아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미성년자를 협박한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결국 박지은은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처벌받은 거니까 만족했어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 반전은 재판이 끝난 후에 벌어졌어요. 박지은이 법정에서 나오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만족해요? 응, 만족해.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본인이 망가뜨린 거지. 그런데 그때 박지은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런데 당신 남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교통사고 나기 바로 전날 저한테 문자 보냈거든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했는데 박지은이 아기에 찬 미소를 지으면서 지은아, 내일 아내한테 이혼 얘기할 거야. 우리 이제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어라고.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죽기 바로 전날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17년 동안 의무감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고. 박지은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결국 남편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17년이 정말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박지은이 만족한 듯 말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저를 망쳐도 당신 남편의 마음만큼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떠나가면서 그래도 고마워요. 덕분에 그 남자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박지은이 저에게 준 마지막 상처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후련해졌어요. 이제 정말 남편에 대한 미련도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긴 여행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답니다. 박지은과의 마지막 대화 후 저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죽기 전날까지도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후련함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건 진짜 남편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었던 거죠. 진짜 남편은 이미 3년 전부터 저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딸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딸도 제 표정을 보더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해요? 후회? 왜 후회해? 법적으로 처벌받긴 했지만 벌금 300만 원이 전부잖아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박지은이 받은 처벌은 미미했죠. 하지만 수연아, 엄마는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럼요.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 목적은 달성했어. 정말 그랬어요. 박지은의 결혼식에서 200명의 하객들이 그년의 진실을 알게 됐고, 김도연 씨도 속지 않게 됐고, 새로 만나려던 남자도 진실을 알고 떠났고, 무엇보다 박지은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연아, 엄마가 가장 기뻤던 건 너야. 저요? 응. 3년 동안 혼자 괴로워했던 내가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 딸이 눈물을 글썽이더니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는 안 그래도 돼.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이겨낸 거니까.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김도연 씨에게서였어요.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좋은 소식이요? 박지은 씨가 지금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렸어요. 네. 재판 결과가 회사에 알려졌나 봐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면서.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는 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 회사 동료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모님, 박지은 씨가 동네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떠났다고요? 네. 고향으로 내려갔다나. 여기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려워졌나 봐요. 박지은이 결국 서울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일자리도 잃고 사람들 시선도 따가우니까. 그런데 사모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박지은 같은 사람은 누군가 제대로 된 응징을 해줘야 하는데 사모님이 해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박지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며칠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남편 회사 후배를 만났거든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정말 멋있으셔요. 네? 박지은 선배일 말이에요. 회사에서 다들 사모님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사실 박지은 선배가 다른 기혼 남성들한테도 계속 그런 식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요? 네. 근데 다들 쉬쉬하고 넘어왔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용기 내서 진실을 밝혀주시니까 그 후배가 고마워하면서 말했어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박지은 선배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박지은 한 명을 처벌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잠재적 가해자들에게도 경고가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막을 수 있게 된 거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모녀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성격도 많이 밝아졌어요. 3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비밀의 무게에서 벗어나니까 정말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엄마, 요즘 학교 다니는 게 재밌어요. 그래? 왜?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친구들한테도 당당할 수 있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 저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 네, 엄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딸의 말에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상담해주는 일.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속이 시원하셨겠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눠드려요. 때로는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려요.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마지막 소식을 들었어요. 박지은이 고향에서 새로 만난 남자와 또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였어요. 역시 본성은 안 바뀌나 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남자의 주변 사람들이 빨리 알아챘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박지은의 과거가 다 나오니까 결국 그 관계도 끝났다고 해요. 아마 앞으로도 박지은은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겠죠.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남자들을 속이지는 못할 거예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였어요. 17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처음에는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해요. 진실을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희 모녀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서로에게 비밀이 없고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진짜 가족 말이에요. 박지은한테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없어요. 분노도, 미움도, 심지어 동정심도 없어요. 그냥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 만약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옵니다. 법이 해결해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세상이 해결해줄 때가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행복하게, 당당하게. 그럼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